그 중력과 역학 시스템에서 먼저 중력부터 얘기를 할 건데 이거를 내가 표를 하나 정리해 줄 거야. 보면서 봐봐. 그 질량이랑 무게를 좀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무게가 뜻이 그 중력과 같은 말이야. 중력이나 무게나 같은 말이야. 질량의 정의는 물질의 고유한 양, 이 질량이고, 무게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근데 이 무게랑 개념이 좀 비슷한 게 뉴턴이 찾은 그 만유인력이라는 게 있거든.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그 중에서 하나의 물체가 지구가 되면 그걸 중력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 교재 보면은 만유인력을 중력처럼 사용하고 있어. 개념을. 그러니까 질량이 있는 물체끼리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사용하더라고.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고, 여기 적혀있는 것이 만유인력에 대한 정의인데 뭐 책을 그렇게 적어놨으니까. 자, 그럼 두 개 개념이 다른 거 확인했으니까 단위도 달라요. 질량은 그램 또는 킬로그램을 쓰고, 무게는 뉴턴을 써. 뉴턴이라고 읽어야 돼. 요걸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중력 같은 경우는 질량 곱하기 9.8 요렇게 구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중력은 비례한데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는 비례한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중력을 구할 수 있거든. 예를 들면 1번으로 한번 보여줄게. 얘를 가지고서 구해보면은 1kg짜리 물체를 지구가 당기는 힘은 9.8N이 되는 거고, 2kg짜리 물체를 지구가 당기는 힘은 19.6N이 되는 거고, 그럼 뭐 5kg 물체가 잡아당기는 힘은 49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이제 1번인가? 질량 곱하기 9.8로 구할 수 있어. 두 번째, 요걸로 구하는 건 뭐냐면 값이 주어져야 돼. 어떤 물체를 주고서 기준을 줄 거야. 얘 물체가 뭐 1kg이었다. 두 번째, 이 물체는 뭐 3kg이었다.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뭐 2m 떨어져 있었다. 이 둘이 잡아당기는 힘을 F라고 할 때, 요걸 F라고 할 때 질량을 바꿔. 하나는 2kg, 하나는 뭐 4kg.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의 거리를 뭐 3m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 그럼 몇 F가 될 거냐 이렇게 보거든. 그러면 요걸 이용해야 돼. 거리 제곱분의 질량이고, 거리 제곱하면 이거 위에 거는 4분의 3이지. 네. 4분의 3을 지금 F로 놓은 거거든. 네. 비례식으로. 그 밑에 경우는 어때? 9분의 8 맞아? 네, 9분의 8이에요. 그럼 9분의 8일 때는 몇 F냐 이거 보는 거거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다가 4분의 3을 9분의 8로 바꿔야 되잖아? 네. 그럼 여기다가 역수 취해서 그 3분의 4 곱하고 9분의 8 4분의 3을 9분의 8이 되면 몇 F냐를 계산하는 방법. 4분의 4에 27분의 얘를 없애야 돼. 예를 들면 3대 F는 4대 몇이냐 물어보면 이거를 3분의 4로 나누잖아. 네. 얘는 4분의 3분의 9분의 8 해주면 돼. 4분의 3분의 9분의 8. 그러면 F에다가 4분의 3분의 4분의 3분의 9분의 8 이렇게 해갖고 곱해서 내리면 27. 밖에 곱해서 올리면 8, 4, 32. 27분의 2F 27분의 32F. 이 정도 산수는 되냐? 응? 아까 3대 4일 때 3분의 4F잖아. 3일 때 F면 4일 때는 몇 F냐 물어보면 이게 3분의 4F잖아. 앞에 거 분의 뒤에 거라고. 앞에 거 분의 뒤에 거 4분의 3분의 9분의 8 번분수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온 거야. 이 두 가지 형식으로 중력 구하라고 나오니까 이렇게 할 줄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질량 구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저울로 측정하는 게 있어. 저울로 측정하는 건데
그 용수철 저울이 이렇게 있을 때 늘어난 길이가 그 무게에 비례한다. 요걸 이용하는 거거든. 네. 처음에 만약에 10cm였어. 그 10cm짜리가 그 뭐를 할까? 15cm. 1N짜리를 달았더니 얘가 12cm가 됐대. 네? 그러면 내가 뭐 미지의 물체를 달았어. 미지의 물체를 달았더니 얘가 16cm가 됐대. 미지의 물체는 몇 뉴턴일까? 나 3분의 4. 이게 1뉴턴당 2cm 늘어난 거잖아. 1뉴턴당 2cm 늘어난 거기 때문에 6cm 늘었지 지금? 그렇게. 그럼 얘는 3뉴턴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냥 10cm였을 땐 아무것도 안 걸려 있었고. 얘는 3뉴턴이다라고 표현한다. 그 지금 그 중력 구하는 방법을 세 가지 방식으로 보여줬어. 이런 식으로 요거 중에서 뭐 나오니까 잘 봐주시면 돼요. 다음 질량 구하는 방법은 그 양팔 저울 또는 밑접시 저울을 이용해갖고 수평을 맞추는 게 힘이야. 한쪽에 물체를 올리고 한쪽에 추를 올려갖고 수평이 이루어지면은 추의 질량과 물체 질량이 같다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냐? 네. 얘는 수평 맞추는 게 힘이라고. 얘 수평 맞추는 거, 얘는 눈곱 있는 거거든. 이게 이제 뭐랑 연관이 되냐면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다. 달에서 특징을 보면 달에 가잖아. 달에 가면은 질량은 변하지 않아. 일정해. 근데 달에 가면 무게는 바뀌어. 혹시 들어봤어? 6분의 1로 바뀐다고. 달에서의 중력 또 달에서의 무게는 6분의 1로 감소한다. 이거 들어봤어? 이 이유가 측정 도구 때문에 그래. 근데 달에 간다고 쳐봐. 달은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지. 여기서는 세게 잡아당기고 있었는데 달에 갔더니 6분의 1로 작게 당기지. 근데 얘도 똑같이 6분의 1로 작게 당기지. 결과적으로 수평은 맞지. 그러니까 질량은 안 바뀐다고. 질량 달에 가도 안 바뀌는 거야. 이걸 세게 당겨도 수평이고 살살 당겨도 수평이라고. 그러니까 질량은 안 바뀌지. 근데 이건 바뀌겠지. 중력이 약하면 늘어난 길이가 바뀔 거 아니야. 이게 6분의 1만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달에서 무게, 즉 중력은 바뀔 수가 있고 질량은 바뀌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서 나와 있는 거 체크해볼게. 중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만유인력을 중력처럼 적어놨다고 했어. 질량 갖고 있는 게 서로 당기는 거.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 요거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떨어져 있어도 작용할 수 있어. 접촉은 당연한 거고 떨어져 있어도 작용할 수 있는 힘이 몇 개 없어. 세 개밖에 없어. 전기력, 자기력, 중력. 그치? 나머지 다 접촉해야지 일어나는 힘인데 전기력, 자기력, 중력 같은 경우 떨어져 있어도 작용할 수 있거든. 다음에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 하나 조심할게. 얘들아, 물체가 A에 있을 때랑 B에 있을 때 뭐야 이거? A에 있을 때랑 B에 있을 때는 중력의 방향이 서로 같아 달라? 다르죠. 같구나? A의 중력 방향은 지구 중심이지. 네. B의 중력의 방향도 지구 중심이지. 네. 그럼 둘이 같지. 네. 라고 하면 틀린다고 새끼야. A는 지금 아래쪽이잖아. 지구 중심이. A는 지금 아래쪽이잖아. 지구 중심 방향이. 근데 B는 왼쪽인데요? 안 그래? 그래서 같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지구 중심 방향. 지구 중심 방향은 맞는데 이걸 보고서 둘이 같은 방향이라고 안 한다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이거 다른 방향 시험 나와서 얘기해 주는 거야. 문제에서 물어봐. A 위치, B 위치에서 뭐 둘이 힘의 방향이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 지구 중심으로 같다 이러면 안 된다고. 지구 중심이 다르다니까 지금. 이거 체크하시고 다음에 아까 중력 특징 중에서 접촉해 있지 않아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 해줬고 다음 달에서는 작아진다라는 얘기 있었지? 몇으로 작아져? 6분의 1로 감소해. 이 6분의 1로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개 있는데 정리해볼까? 6분의 1로 감소하면 1번 점프력이 6배가 돼요. 점프력이 6배. 1m 뛸 수 있는 애는 6m 뛰는 거야. 왜냐? 나를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졌잖아. 하지만 내 근력은 그대로 갖고 가거든. 그러니까 내가 땅을 확 밀면 6배 더 높이 뛸 수 있다고.
2번 중력 가속도가 6분의 1로 줄어. 6분의 1로 감소. 우리는 지금 초당 9.8씩 증가하지 않냐? 초당 10씩 증가한다고 치자. 근데 달에서는 초당 1.6씩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점프를 내가 6m 뛰면 떨어져서 죽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고 지구에서는 1m 뛰고서 이렇게 되잖아. 근데 달에서는 6m 뛰고서 당기는 힘은 이렇게 떨어진다고 같으니까. 천천히 떨어진다 이렇게 적어줄게. 천천히 낙하.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6배 뛰어도 안 다치는 거야. 천천히 떨어지니까. 이해했으면? 근데 좀 높게 뛰면은 얘도 중력 가속도가 있으니까 빨리 떨어지겠죠? 나중에는. 나중에는 점점 가속돼갖고 빨리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봤자 지구의 6분의 1. 근데 그건 있다. 지구에서 이만큼 뛰고서 이렇게 떨어지잖아. 달에서는 이만큼 뛰고서 천천히 떨어지잖아. 맞지? 충격량은 같지 않아요? 6배로 뛰었으면 아닌가? 충격량 더 아프거나 이러진 않다. 무릎이 받아들이는 거니까. 됐고 밑에 3번 무게 보세요. 무게가 아까 중력 크기라고 했지. 무게는 중력 그 자체고 무게는 단위 못 써요. 무게의 단위는 뉴턴 쓰는 거예요. 뉴턴. 힘의 단위. 다음 장소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게 달에서 6분의 1이라는 얘기 아까 했고. 다음 지구에서 무게 재는 방법은 m 곱하기 g 9.8을 곱하면 무게로 바뀐다라고 돼 있지. 이거 아까 했던 거지. 이거 말고 나 몇 가지 방법 더 알려줘서. 그지? 총 3개 알려줬잖아. 총 3가지 방법을 난 알려드렸다. 이렇게 됐다. 그럼 이제 이 정도 했으면은 뭐 질량과 무게 또는 중력이라고 표현하는 거 차이점 한번 살펴봤고, 이 두 물체 지구랑 사람이라고 치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A를 B가 잡아당기고 B를 A가 잡아당기는 거잖아. 이때 이 잡아당기는 크기 힘은 같아. 요 관계를 여기 써 있어. 크기가 같고 방향 반대다라고 돼 있지. 이걸 작용 반작용이라고 해. 작용 반작용. 크기 같고 방향 반대. 지구가 날 당기지. 똑같은 힘으로 나도 지구를 당겨. 근데 지구는 안 딸려오잖아. 왜? 질량이 너무 커서. 난 질량이 잡아갖고 지구를 향해서 금방 뛰어가지만 내가 지구를 당기긴 하되 다른 나에게 안 딸려오지. 왜? 무거워서. 다음 이제 물체 운동을 볼 건데, 중력에 의한 물체 운동. 운동을 보기에 앞서서 출력을 걸어놔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또 들려주면 안 되니까. 요 아닌데 잠깐만. 뭐지? 이따 문제풀 꼴 좀 미리 뽑아놔야 돼. 자, 중력에 의한 지구 물체의 운동인데, 중력에 의한 운동 형태가 총 3가지가 있어. 우리가 운동을 딱 3개만 다룰 거야.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의 운동과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력이 작용하는 경우, 요 2개 볼 건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무슨 운동을 하는지 혹시 들어봤어? 등속 운동. 그렇지. 등속 직선 운동. 속력과 방향이 바뀌지 않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고 그래. 속력도 그대로, 방향도 그대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근데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아래로 잡아당기잖아. 네. 그럼 2가지 형태가 가능해. 첫 번째, 하고 떨어지는 거. 자유낙하라고 그래. 자유낙하. 또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긴 하는데 처음에 집어 던지면서 떨어질 수도 있지.
그거는 연직 투하라는 표현 써. 자유낙하 또는 연직 투하. 아래로 던질 때는 연직 투하라고 그래. 자유롭게 떨구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던지거나. 되겠지? 아, 이거 뭐 하나 빠졌는데? 연직 중력의 방향이 빠졌는데? 아, 여기 있다. 중력 방향이 아까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했잖아. 옆에다 적어놔. 연직 방향이라고 적어놔. 여기다가 연직 방향. 이거 추가로 필기해 놓으세요. 아까 크기의 경우는 두 개 얘기했거든. 질량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데 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 아까 얘기했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지금 이거 말고 하나 더 나와 있어. 이 중력 크기 측정할 때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 1번. 그다음에 2번으로 아까 여기서 나왔지. 중력 크기 2번.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9.8 곱하는 거. 맞아? 첫 번째 방법은 이거 질량에 비례한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거 이용할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이 중력 가속도 곱하는 게 있었고. 세 번째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용수철적으로도 측정할 수 있다고. 그거 체크. 그럼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해봅시다. 중력에 의한 운동이 총 3가지가 나오는데 자유낙하, 연직 투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직 투상이라는 게 있어. 위로 던지는 거. 네. 연직 투상. 위로 집어던지는 거. 올라가다가. 이렇게 있어.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래프. 그래프가 총 3가지 나오거든. 복사 붙이기 하자. 귀찮아. 이렇게. 첫 번째 그래프는 시간 속력 그래프야. 시간 속력 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는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요거를 다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아 이거 다 또 x축 y축 저걸로 진짜 귀찮아. 이거 그냥 요걸로 붙이자. 자, 놀랍죠? 되게 좋지. 뽑으면 니도 선생 하던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등속 직선 운동할 거고 힘이 작용하면은 자유낙하 또는 연직 투상 운동. 자유낙하 대신에 연직 투하라고 해도 되고. 자, 시간 속력 그래프 그려볼게.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인증? 네,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안 바뀌고 계속 똑같은 거잖아. 한쪽 일정한 속력으로 유지하면서 간다. 그럼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는 점점 빨라지겠지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빨라진다. 얼마큼씩 빨라서? 초당 9.8. 그치, 초당 9.8. 이 중력이 작용하면은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9.8m/s 제곱으로 가속하게 돼. 이거 뜻 알아? 초당 9.8m/s라는 거? 처음 들어봐? 아니요. 초당 9. 근데 저 제곱이 왜 들어가냐고? 9.8m/s가 1초당 증가한다고. 그럼 이게 퍼가 분수잖아. 그럼 이게 9.8m/s를 또 세크로 나눈 거거든? 그럼 이거 곱해서 분모로 내리고 밖에 곱해서 올리면 m/s지. 그 초당 9.8m/s씩 증가한다는 뜻이야.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중2 때, 중3 때나 하는 거고 아마 10으로 줄 거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거의 10으로 줄 거야. 약 10. 그럼 1초 때 값이 몇이야? 10. 2초 때 값은 20. 3초 때 값은 30. 4초 때 값은 40. 자유낙하 하면 10, 20, 30, 40으로 증가한다고. 그렇지? 1초 때는 10, 2초 때 20, 3초 때 30, 4초 때 40. 근데 연직 투하면 얘기가 달라. 연직 투하는 처음 속력이 제로로 시작하는 게 아니지. 네, 한좀 처음부터 값을 갖고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처음 던진 값이 10m/s로 던졌다고 치면은 그래프는 이렇게 대칭되게 올라가. 너 감기 걸렸니? 네. 씨발 그럼 마스크를 좀 껴 개년아. 나 얼마라고? 집에 나 코로나 얼으면은 내 딸은 어떻게 할 건데? 어? 집에 코로나 끝나서 마스크가 없어요. 마스크 감기 걸렸을 때 마스크 끼는 게 기본 매너지 새끼야. 어? 너는 마스크 안 끼고 다른 사람들 다 낄까? 감기 걸린 사람이 끼는 잔소리 그만하고. 왜 시비고?
그럼 1초 뒤에 몇이야? 10. 아, 초 스타트 10이라니까. 1초 가속하면 1초 뒤에 몇이야? 20. 20. 2초 뒤면 30 그렇게 간다고. 알겠지? 대칭비리 올라간 거야. 이게 이제 연직 투하 그림이에요. 연직 투하. 연직 투하. 컬러를 주자. 빨간. 연직 투하는 그래프를. 다음 연직 투상 같은 경우는 위로 던지면은 속도가 점점 줄잖아. 이번에 초당 10씩 줄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처음 던질 때 내가 만약에 40으로 던졌다고 하면 40으로 던졌다 하면 1초 뒤에 30, 2초 뒤에 20, 3초 뒤에 30, 4초 뒤에 정지. 던지면 40으로 딱 던지면 점점 줄다가 4초 후에 순간적으로 0이 된다고. 그 다음에 다시 10, 20, 30, 40분 떨어지겠지. 알겠지? 그래서 연직 투상은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자, 다음 시간 이동거리 될 거다. 시간 이동거리. 형태를 봐야 돼. 등속 직선 운동은 시간 이동거리가 이렇게 나오고, 자유낙하나 연직 투하는 이렇게 나오고, 연직 투상은 이렇게 나와. 왜 그럴까? 등속운동은 똑같은 속도로 떠야지. 이해해야 되는데 등속이 지금 이거 시간 이동거리잖아. 설명 잘 들어야 돼. 이게 1초라고 치자. 1초 동안에 요만큼 갔어? 근데 그 다음 1초도 똑같이 요만큼이지. 그 다음 1초도 똑같이 요만큼이고 그 다음 1초도 똑같이 요만큼이잖아. 그러니까 초당 가는 거리가 계속 똑같으니까 이게 등속 그림인 거야. 근데 얘는 어떤지 봐봐. 처음에는 조금 가지. 근데 그 다음 1초는 늘었지. 그 다음 1초 더 늘고 그 다음 1초 더 늘잖아.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라고. 속력 증가로. 얘는 똑같이 해석하면 되겠지. 처음에는 많이 가는데 그 다음에 줄었고 그 다음에 줄었고 그 다음에 줄지. 그러니까 속력이 점점 감소하는 운동이라고. 이해 갔어? 그래서 이 그래프 형태의 6가지 유형 전부 다 기억을 하시고, 다음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이동거리가 돼. 시간 속력 그래프는 면적이 이동거리야. 왜 그러냐면 그 중2 때 이거 배우잖아. 거속시. 거속시 배웠지 이거? 자, 여기서 면적을 구한다고 치면 가로 곱하기 세로 아니야? 가로우면은 시간이지. 세로우면은 요 속력이지. 그럼 시간 곱하기 속력이 결국 면적이거든. 그럼 여기서 시간 곱하기 속력하면 배운 게 뭐야? 이동거리. 그러니까 면적이 이동거리라고. 그럼 여기서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거나 또는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그게 곧 이동거리의 의미를 갖는다고. 그래서 근데 밑에서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력을 의미해. 좀 외워놔야 돼. 기울기가 속력을 의미한다. 왜? 기울기라고 하는 건 x 증가량에 대한 y 증가량 변화 아니야? x분의 y. 그럼 시간분의 이동거리. 시간분의 이동거리. 속력. 기울기가 속력이라고. 그럼 보면은 얘는 모든 지점에서 기울기가 계속 똑같지. 기울어진 정도가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등속인 거야. 근데 얘는 처음에 기울기가 완만하다가 갈수록 점점 가팔러지지. 그러니까 속력 증가 운동이고, 얘의 경우는 처음에 가파른데 갈수록 둔해지잖아. 그러니까 속력 감소 운동이라고. 그래서 시간 이동거리랑 면적 이동거리, 기울기가 속력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중력에 의한 운동을 딱 중학교 수준으로 설명한 거야. 이제 고등학교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 고등학교 수준으로 올라갈 준비 됐어요? 아직 안 됐어? 자, 고등학교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그리고 그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귀찮더라도 지금 메모를 거기다 해놔. 제일 위에다 해. 목일 위에 빈칸 있잖아. 여기 하든 여기다 하든 빈칸에다 그래프 6개 적어놔. 아, 우리는 그거 없는데 커피 페이스트. 응? 아.
어? 깔콩. 다음 이제 개념을 확장해 볼게. 우리 속력을 배웠지.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다 이렇게 해서 배웠는데 네. 이제 개념을 확장을 해갖고 속도라는 개념으로 넘어갈 거야. 고등학교는 속도를 쓰거든. 속도는 뭐라고 하냐면 시간분의 변위라고 해요. 변위. 처음에 있었던 거. 그럼 이동거리랑 변위가 뭐가 개념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름도 바꿔놨겠지. 자, 둘의 차이가 뭐냐면 그 이동거리는 크기만 있는 양이면 변위는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는 값이야. 방향이 추가되는 게 핵심이야. 방향이 추가되고 또한 측정하는 방법도 달라. 이동거리는 말 그대로 얼만큼 갔냐를 보는 거면은 변위는 이름 자체에 일단 뜻이 있네. 위치 변화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위치랑 나중 위치의 차이만 보는 건데 저렇게 자빠져 자는 새끼는 일어서서 들어줄래? 새끼가 지금 쫄아? 자, 그럼 차이를 보여줄게. 봐봐. 그림 봐. 자, 오른쪽으로 7m를 가. 누굴 보낼까? 사람을 볼까? 철수든 영이든. 철수일 수도 있고 안 철수일 수도 있지. 철수일 수도 있고 안 철수일 수도 있고. 철수일 수도 있고 안 철수일 수도 있는 애가 있어. 여기 7m를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그쪽. 거꾸로 백을 해갖고 3m를 돌아왔어. 네. 요렇게. 그럼 이동거리는 몇 미터라고 하는 거야? 10m. 그렇지, 이동거리 10m야. 진짜 간 거리만 보면 돼. 근데 변위라고 하는 거는 위치 변화를 보는 거라고. 처음에서부터 최종 마지막까지 얼마큼 바뀌었냐를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변위는 몇이 되는 거야? 4m. 4m가 되는 거야. 이동거리는 10m인데 변위는 4m가 된다고. 이때 그 방향을 꼭 붙여줘야 돼. 동쪽으로 4m라고 적는 게 변위의 개념이야. 그럼 만약에 시간이 토탈 2초 걸렸다고 해봐. 이렇게 움직이는데 2초 걸렸으면은 얘는 2초분의 10이라고 해갖고 5m/s가 될 거지만 속도는 2초로 나누면 2m/s가 된다고. 이런 차이가 바로 속력과 속도의 개념적 차이인 거야. 네. 알겠어? 얘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너 혹시 그 래퍼 중에서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냐? 없어? 한 번도 없어? 혹시 오담률이라고 들어봤어? 누구야? 오담률? 못 들어봤어? 네 오답률이 존나 높다는 뜻이야. 아 웃긴 이렇게 생겼어. 잘생겼어. 매력 있게 생겼어. 스타일이. 자, 5m/s, 2m/s 이게 지금 속력과 속도의 차이고 속도의 경우는 방향을 계속 붙여줘야 돼. 그럼 2라고만 적으면 속도의 크기고 동쪽으로 2m/s다라고 해갖고 방향을 같이 적어줘야 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변위가 변위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속도도 같이 방향성을 표시해줘야 돼. 둘 다 방향성을 표시해줘야 돼. 네. 그러니까 변위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속도에도 방향성을 표시해줘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 동쪽이라고 적었으면 얘도 동쪽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자, 지금 이 순간 이후로 동서남북을 적을 일이 없어. 왜냐면 우리가 다루는 운동은 2차원에서의 움직임만 보거든.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만 따지기 때문에 우리는 좌표를 도입할 수가 있어. 그 좌표는 한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한쪽을 마이너스로 잡지. 한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마이너스로 잡지.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방향성은 그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방향성밖에 없어. 동서남북 표시할 일이 없다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예 대놓고 그냥 동서를 주면서 문제를 풀라고 하면 동서를 적어줘야 되는데 아닌 경우에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하면 다 돼. 이때 조심할 거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크기를 의미하는 기호가 아니야. 수학처럼 크기를 의미하는 기호가 아니고 방향을 의미하는 기호라고.
얘야. 마이너스 4가 커 플러스 3이 커? 수학은? 수학은 3이 플러스 3이 큰 거지. 여기 있는데요. 맞아? 3이 큰 거지. 근데 과학에서는 단순 방향이라니까 이거는. 근데 크기는 얘가 큰 게 되는 거라고. 수학과 과학의 차이점을 알겠어? 또 하나 더 있어. 수학은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놓고 또 위를 플러스 아래를 마이너스로 놓지. 과학은 얼마든지 바뀌어. 왼쪽을 플러스로 해도 되고 아래를 플러스로 해도 돼. 왼쪽을 플러스로 하는 경우는 거의 안 나오는데 아래를 플러스로 하는 경우는 엄청 많이 나와. 엄청 많이 나와. 7, 80%는 아래를 플러스로 잡고. 그래서 7, 80%. 그렇기 때문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이 그 수학이랑 다르다는 개념, 다르다는 걸 꼭 기억을 하라고. 방향이야 방향. 선생님 응? 그럼 만약에 그 막 왼쪽으로 막 5m 막 위로 5m 이러면 속력에서는 그러면 총 10m를 이동한 건데 속도에서 보면 그냥 오르지 막 이렇게 잘 맞아. 이렇게 대각선끼리 봐. 근데 그거가 안 나온다니까 얘나? 안 나온다고. 정확히는 고3 때 한 번 봐. 평면을 도입하는 게 고3 때 물투해야지 처음 도입하거든. 평면에서의 움직임. 나머지는 다 그 직선선에서의 움직임만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볼 일은 없어. 루트 씌워갖고 뭐 이 대각선을 구할 일이 아예 없다고 보면 돼. 자, 이거 원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야. 원운동 해갖고 처음 위치로 돌아오면 이 반지름 기반으로 이 파이를 하면 지름되면서 속력 구할 수 있지. 근데 속도는 처음 위치에서 출발해갖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속도는 빵이야. 이 속도가 0이 나올 수가 있다고 이거. 알겠지? 원운동 같은 경우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가속도 개념까지. 가속도 구하는 방법이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속도 변화량. 이걸로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중력 가속도 배운 거지. 중력 가속도로 값이 나온 게 몇이었어? 9.8m/s 제곱이었지? 1초당 바뀌는 값이 9.8씩 바뀐다고. 초당 9.8. 그래서 이 가속도 개념까지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요거 도입된 게 이제 고등교육과정의 특징이다. 속력 대신에 속도. 그럼 요 그래프에다가 실은 이 자리에 속도 붙이고 이 자리에다가 변이 붙이면 그래프 똑같아. 다만 하나가 다른 게 있어. 뭐가 다르냐면 이 연직 투하할 때 어디다 그럴까? 이제 속도 개념 방향을 도입해 볼게. 연직 투하, 연직 투하 말고 자유낙하 뭐야? 자유낙하를 잡을 때 위아래 이제 방향성을 도입한 다음에 보통 위를 플러스로 잡는다고 했지? 근데 자유낙하는 아래를 플러스로 잡는 경우가 많아. 자, 아래를 플러스로 잡고서 시간 속도, 시간 변이 한번 그려볼게. 시간 속력 말고 시간 속도. 시간 이동거리 말고 시간 변이, 위치 변화. 시간 속도는 자유낙하니까 점점 빨라지는 게 똑같아. 변이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시간 지날수록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값도 구할 수 있다. 계산해볼게. 1초 때 10m/s 맞아? 2초 때는 20m/s지. 하나만 더 하게 3초까지만. 3초 때는 30m/s. 이렇게. 자, 그러면 1초, 2초, 3초에서의 변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돼? 면적이 아까 이동거리였으면 여기서 면적이 변이지. 자, 1초까지 면적 구해봐. 5. 그래서 1초 때 변이는 5. 그치? 2초까지의 변이를 구하래. 이 값을 구하려면 2초 동안의 변화를 봐야 되지. 그럼 2초까지 면적 보면 돼. 20. 몇이야? 20. 20이야. 맞아? 그럼 마지막 3초까지의 면적 구하면 3초의 변이가 되겠지. 3초까지 면적이 몇인데? 45. 그래서 이 자리가 45m 나온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진짜 가끔 나오면 틀려. 위를 플러스 아래를 마이너스로 잡고 그리는 경우가 있거든. 반대로 오는 데는 아니죠. 위아래. 이러면 속도 좌표가
음수로 가 시간 속도가. 위아래 반전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마이너스 방향으로 점점 커진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돼. 어색하지? 이게 음수 방향이잖아. 이게 음수 방향이잖아, 아래쪽. 그러니까 시간당 그 음수 방향으로 점점 커진다고, 점점 커진다고, 커진다고, 점점 커진다고. 그래서 그러면 더 어려운 건 뭔데? 시간 변이 그래프가 더 어려워요. 시간 변이 그래프는 어떻게 나올지 상상해 볼래? 저도 그냥 위아래 반전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간 변이는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된 위치가 점점 커져야 돼. 네. 이렇게. 이렇게. 오 맞아. 틀려. 틀렸어. 이렇게 나오는데. 네. 위아래 반전. 반대로 나지. 왜냐면 너 봐봐. 1초에 조금 가. 그 다음 1초에 많이 가. 그 다음 1초에 더 많이 가고 그 다음 1초에 더 많이 간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그리라고 소수령 나왔을 때 애들 많이 못 그렸어. 왜? 맨날 이것만 익숙했거든. 말했지 내가? 아래를 플러스로 보는 경우가 더 많아. 좀 수학과 다르게. 근데 진짜 아래를 마이너스로 놓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거든. 값은 안 매길게요. 값은 안 매기고 요거는 메모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유낙하에 대해서 좌표를 아래를 플러스로 잡냐 아래를 마이너스로 잡냐에 따라서 이런 그림 차이가 있더라. 아니, 위아래 그냥 반전만 시키면 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반전시키면 이렇게 되지? 네. 너 이해했나? 이거를 그대로 데칼코마니 하면 요 모습이 된다고. 데칼코마니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자유낙하 연직 투상, 연직 투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거야. 이제 B파트. 요 내용 이제 살펴봅시다. 자유낙하 운동 초당 9.8씩 증가하더라라는 얘기. 가속도가 9.8이란 거지? 자, 오른쪽에 진짜 수치가 나와 있어. 처음 스타트할 때 0으로 출발했으니까 이거 자유낙하지? 처음 스타트에서 이게 뭐 20이나 30으로 시작하면은 연직 투하야. 초당 9.8, 초당 9.8씩 증가한 거 보여? 자, 여기서 가속도 구할 때 아까 어떻게 구하랬지? 가속도. 요시 기억나? 네. 나중 빼기 처음, 나중 빼기 처음. 시간당 속도 변화야.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속도를 구하래. 1에서 3초까지의 가속도. 그럼 시간은 몇 초야? 2초. 2초. 시간은 2초. 속도 변화를 구하려면 나중 빼기 처음인 거지? 네. 그럼 몇이야? 19.6. 그렇지. 19.6m/s. 그럼 이걸로 나눠주면은 값이 몇 나와? 9.8m. 9.8m/s 제곱. 이게 중력 가속도라고. 이거를 여기로 잡든 여기로 잡든 여기로 잡든 다 똑같이 나오는 거야, 중력 가속도는. 맞지? 처음과 끝으로 해갖고 3초 동안 29.4에서 9.8 나오는 거고, 여기 간격 잡아도 9.8 나오는 거고, 여기 잡아도 9.8 나오는 거고, 두 칸 잡아도 9.8이고, 다 9.8로 나오는 거고. 맞지? 다음.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유낙하인데, 아,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이거 어디 그림으로 나와. 같다 아니에요? 그 떨어지는 거. 질량이 당기는 힘은 결국에 같으니까. 그 쇠구슬과 요 얘기가 쇠구슬이랑 깃털 떨구는 실험인데 진공에서 실험하는 거랑 공기 중에서 실험하는 거랑 되게 결과가 다르게 나와. 보세요. 공기 중. 뭔 소리야? 이건 진공 중. 자, 공기 중에서 쇠구슬을 떨굴 때 딱히 그렇게 귀찮으니까 시간 뭐 1초 간격으로 떨군다고 치면 처음에 간격이 좁다가 그 다음 간격은 좀 넓어지고 그 다음 간격은 더 넓어지고 그 다음 간격은 더 넓어지거든. 이렇게 맞아? 네. 이 공기 중에서 떨구면 이렇게 나온다 그림이.
자유낙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많이 가는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그래프 아까 이렇게 나왔지? 자유낙하 그래프. 처음엔 조금 가는데 그 다음에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더 많이 가고 요거. 근데 깃털을 떨구게 되면 깃털 어떻게 그려지지? 잘 그린 것 같아요. 오. 깃털은 이렇게 똑같이 안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네. 이 1초 간격으로 찍었다고 쳐봐. 1초 간격으로 찍으면은 간격이 이렇게 똑같이 안 나온다고. 이유가 뭐지? 공기 저항 때문에. 자, 이거를 이제 문제로 어떻게 물어보냐? 쇠구슬과 쇠구슬 vs 깃털. 자, 여기서 속도를 비교를 하래. 속도.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지? 둘이 쇠구슬이 빠른 거지. 쇠구슬이 빠른 이유는 속도를 이끌고 중력 가속도로 봐도 돼. 속도는 왜 쇠구슬이 빨리 떨어지고 가속도는 쇠구슬이 크니까 점점 빨라진 거지. 더 빠르게. 중력을 비교하면 어떻게 나와? 이 중력 비교보다도 질량 비교 먼저 할까? 자, 질량 비교하면 쇠구슬이 커, 깃털이 커? 쇠구슬이 크지? 네. 쇠구슬이. 중력은? 질량. 그렇지. 쇠구슬을 더 세게 잡아당기는 거지? 네. 쇠구슬이 만약에 질량이 10배면 중력도 10배 걸려. 그러기 때문에 원래는 똑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뭐가 작용하고 있는 거야? 공기 저항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공기 저항은 깃털이 이 공기 저항이 깃털이 크다 보니까 그 저항력 때문에 속도가 느린 거지 지금. 만약에 이걸 진공 상태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여기다 붙이자. 진공 상태에서 실험하면 이것도 깃털 그리기 귀찮아. 나는 독사도 지킬 테니까 너네는 그려. 있지 않나요? 있다가 그려. 없더라고. 이게 어디서? 자, 진공에서 자, 진공에서 이렇게 나와. 똑같이 떨어져. 자, 정리. 쇠구슬 대 깃털을 하면은 자, 여기서 속도는 어떻지 둘이? 같지? 네. 가속도도 지금 같아요. 같은 상태야. 질량은 달라요. 달라. 쇠구슬이 커. 중력은 달라요. 쇠구슬이 큰 거야. 이거를 애들이 오해를 많이 한다고. 이 속도가 같으면 중력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 삐구들이 많다고 말이야. 질량을 요걸 제일 조심해야 돼. 질량이 큰 놈한테 중력이 세게 걸리니까 가속도가 같은 거다. 질량이 큰 놈을 세게 밀어주니까 똑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공기 저항은 없어요. 공기 저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하라고. 됐지? 공기 중이냐 진공 중이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적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딱 하나만 조심하면 된다. 이거는 이따 같이 쳤다가 두개 묶어서 같이 할까? 네. 이거 잠깐 쳤다가 두개 묶어서 같이 할까?